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이후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4차례에서 7차례 금리를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도 이르면 6월에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상승폭을 늘리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긴장 모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글로벌 증시도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코스피도 오늘 2,6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네. 바닥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폭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6개월 먼저 앞서서 보여주는 선행지수입니다. 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주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게 3월 달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되어서 주가는 미리 하락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주가는 이제 한국이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22% 정도 내렸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미국의 금융위기 때 달러를 풀었다가 다시 달러를 환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종합주가지수도 한 3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환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전 세계 확진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했다가 작년 말에 그 당시에도 주가가 40%까지 폭락했었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그때 1,400까지 빠졌었습니다. 약 한 40% 빠졌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달러를 공급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6%까지 올랐습니다.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시중에 풀린 달러를 좀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신흥국들의 달러가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은 물가의 통화 긴축 기조로 미국이 나아가는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이제 조금 해소된 것 아닐까 싶은데 다른 외부 악재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이제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장 첫 번째가 기준금리입니다.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30%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 자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상한폭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주식에 있는 자금을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중에 너무 달러가 많이 풀렸고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환수하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환율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마이너스 0.3 정도의 역외관계가 있고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입니다. 굉장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한 40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의 기준금리라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이자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국채이자가 한 10%까지 갔다가 지금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GDP가 계속 성장하고 기업의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은 하게 되지만 또 급락을 하면 반대적으로 또 급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코로나라든지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다시 또 급등을 하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또 매도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좀 우량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꾹 참으시고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소폭 하락을 더 할 수 있다고도 짚어주셨고 그럼 지금 봤을 때 심리적인 저항선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2% 정도 고점 대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내렸습니다. 네. 1,400포인트까지 내렸었다. 그 당시에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이제 1,400까지 내려왔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2,600포인트인데 아마 거의 바닥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500, 2,400 정도가 바닥이다. 우리 정치 전문가들은 우리가 고점 대비 한 20% 하락한다 그러면 한 2,600이 가장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이 너무나 심각하게 기준금리가 좀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예, 예. 작년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6%, 7%까지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8%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미국도 석유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또 식료품 가격도 30%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의 대통령의 지위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좀 통화량을 환수해서 미국의 물가를 잡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요청한 사항이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을 갖다가 굉장히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전체적으로 밀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게 3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데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정시에 영향을 줘서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장기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금융시장이 기침을 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감기가 걸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옛날부터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입니다. 네. 우리는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 딱 4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예. 중국, 미국, 독일, 일본 4나라밖에 없고 우리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지만 금융업으로 하면 세계 30위권입니다. 정부가 이제 금융도 굉장히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좀 금융은 좀 우리가 육성을 못하고 있고 제조업 위주로 우리가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취약하고 한국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 2위로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글로벌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굉장히 국제 금융 시장에서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제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금융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전 세계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달러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과 한국 주식을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유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차지 안 하기 예, 예. 때문에 너무 한국 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 그래서 반반씩 투자하는 것을 해서 최근에 보니까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주식하는 것보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도 높아진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고 또 주가 역시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LG 솔루션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120조까지 올랐었죠. 예, 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50조 정도 되고 바로 시총 2위로. 예, 2위로 올랐었죠. 그래서 LG전자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조가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이제 2대 그룹에 포함이 되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LG 솔루션 같은 경우가 LG 엔솔이죠. 이게 전 세계 배터리 기업이 1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BBIG라고 부르는데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4개 업종입니다. 예. 이 중에서 LG 엔솔이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좀 잠깐 1등을 뺏어왔지만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한 3조 정도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통해서 다시 세계 1위를 뺏어올 것이다. 이번에 LG 엔솔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오늘이 한 1,500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공모주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발행 시장이고 두 번째가 유통 시장이다. 발행 시장이 바로 IPO,
공모주 청약이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모주 가격은 개인들이 받았는 것은 꼭 5일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5일 이내에 팔아야 되는 이유는 기관 투자가들은 보통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 의무 보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크게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5일 안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찍은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LG엔솔은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이니까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쪼개기 상장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앞서 이제 정부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많이 심각해지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나 이렇게 금융시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혹시 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렇게 증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뭘 좀 꼽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시의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기업의 경상이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유동성 장사라고 부르고, 실적 장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나는 기업을 실적 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한 2,2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20개 정도가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최근에 오스탐 임플란트도 거래 정지가 되었고, 예.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주식을 투자하실 때 아무 기업이라든지 급등을 한다고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기업, 두 번째가 그 업종에서 1등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이 이익이 나는 기업을 투자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전체 이익이 51조 정도 났거든요. 이와 같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한 20%까지 하락을 했지만 어떤 종목은 50% 이상까지 크게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이익이 많이 나고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끌이고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빚까지 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을 해서 안전한 또 좀 재정 건전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